가을이가 여는 독서 클럽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혼모노, 그리고 수학자.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긴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싶진 않아요. 진짜라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책이었어요. 결핍이 없는 삶을 살면 저 또한 역시 모든 것에 무뎌질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인류는 질병과 사고, 노화를 거의 극복한 사회에 살고 있으며 인공지능 썬더헤드가 세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인공지능 썬더헤드는 인간의 죽음에 관해서는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자연적인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인구 과잉을 막기 위해 수학자라 불리는 집단이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맡는다. 어느 날 평범한 청소년 스트라 테라노바와 로온 데이미 씨는 수학자 패러데이의 눈에 띄어 그의 수습생이 된다. 두 사람은 수학자의 규율과 철학을 배우며 죽음을 집행하는 역할이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일임을 깨닫는다. 편습 과정에서 시트라 로온은 수학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일부 수학자는 죽음을 최소화하고 존엄을 지키려 하지만 다른 일부는 규칙을 느슨하게 해석하거나 살인을 즐기듯 행한다. 특히 수학자 고노드는 잔혹하고 충동적인 방식으로 수학을 집행하며 수학자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수습생들은 혹독한 시험과 평가를 거치며 수학자가 될 수 있는데 패러데이의 두 수습생은 결국 한 사람만 정식 수학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모종의 사건으로 최종 시험에서는 승자가 패자를 직접 수학해야 한다는 규칙이 주어진다. 패러데이 수학자 시트라, 로원 두 수습생은 모두 이 규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한다. 저는 사실 SF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영화도 SF 장르를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책을 SNS에서 추천을 받았나?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추천을 하는 것을 보고서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보게 됐고 제가 주변에 이 책을 영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수학자라고 말하면 다들 그 공부하는 매스 수학자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딱 책 표지에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수학자구나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렬한 표지고요. 이 수학자들에게는 낫이랑 로브가 이제 상징이라고 또 안에 나오기 때문에 이 표지를 너무 잘 그리신 것 같아요. 이 책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길고 무겁고 도전하기 쉽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편의 매력은 이 초반에 주인공들 이름 외우고 좀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구간을 지나고 나면 정말 끝이 없는 반전과 나에게 충격을 선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수학자 시리즈는 3권이 있어요. 일단은 수학자에 대해서만 리뷰를 해볼게요. 자, 읽어보신 분? 와, 진짜 이 책 제가 그때 추천하고 나서 굉장히 두꺼워서 읽지 못하셨으리라 생각했는데 저는 책을 작년에는 많이 못 읽어서 수학자가 그냥 제일 재밌었어요. 소재 자체가 되게 흥미롭잖아요. 강렬해가지고 이 낯들고 있고 아 근데 이거 진짜 재밌어서 나는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나중에 이렇게 추천해주는 거 한번 하면 좋겠다. 너무 좋죠.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 그쵸. 아 어떠셨어요? 이게 벽돌책에 비해서 진짜 빨리 읽을 수 있는 이거 흡입력이 장난 아니죠. 벽돌책은 사실 저도 어려워요. 몇 달에 걸쳐서 읽는 편이거든요, 저도. 근데 얘는 내용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문장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쉽게 읽었으나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요즘 자꾸 AI 얘기하고 먼 미래가 아니라 근미래인 것 같아. 끼치는 주제 자체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먼 미래에 사람이 죽지 않는 시대가 오고 또 그것을 조절하기 위하여 수학자라는 직업이 생긴 내용이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약간 박수를 치게 되면서 어떻게 이 생각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거다. 전혀 존중이 없는 사람과 존중이 있는 사람. 약간 그 두 부류의 대립이 제일 큰 관점인 것 같아서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책인 것 같긴 해요. 로언과 시트라가 패러데이 밑에서 수습생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뭐 어떤 무술을 배운다던가 칼을 쓰는 법을 배우고 또 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패러데이가 또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죽음이라는 건 가볍지 않은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둘의 수습생이 배우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트라와 로언이 다른 수학자에게 가게 되면서 로언은 잔혹한 살인 방법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또 시트라는 퀴리라는 수학자 밑에서 이 고귀한 생명을 어떻게 최소한의 고통으로 앗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양가적인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 두 수습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많은 감정이 들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이거 스포주의. 스포주의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고너드가 패러데이와 퀴리의 정말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이랄까요? 그리고 수학자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수학하는 건 너가 감사해야 되는 일이다. 죽음이라는 거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단체 살인을 하는 그렇게 단체를 겁에 질리게 하고 도망치는 자들을 먼저 수확하고 약간 이런 잔인한 장면이 좀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에 남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인물들은 다 이해가 가거든요, 사실. 근데 고너드만은 도대체 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좀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일을 즐기는데 그 일이 수학자라는 일이기 때문에 약해지는? 보통 수학자들은 정해진 건 없는데 수학자의 신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패러데이 수학자는 수학을 당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끔 패러데이가 설명해주고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몇 번의 환생을 거듭한 사람? 거기에는 또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외형이 이제 늙어가잖아요. 그런데 다시 수술을 통해서 어린 모습으로 외관을 바꿀 수가 있어요. 2번 환생하고 3번 환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자주 환생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삶을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수학을 했던 것 같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이에요, 사실. 이 사람이 어떠한 권리로 나의 목숨을 빼앗는가. 하지만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는 세계에서 인구가 줄지 않은 채 살아가야 되는 걸까? 그리고 수학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죠. 와, 진짜 힘들 것 같다. 그걸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 거면 말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수습 제의가 아무한테나 가진 않잖아요. 저 세계 안에서. 맞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와, 그럼 저 너무 시트라처럼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전혀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난 오히려 살릴 수 있다면 살리고 싶은데 그런 역할이 내게 주어졌다는 게 좀 믿기 힘들 것 같고 그럼에도 할 것 같은 제 성격상 뭔가 맡은 바를 좀 열심히 하는 타입이라서 되게 못해 하면서도 해야 할 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라랑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MBTI 추측해볼까요? 근데 여자애가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 그리핀도르 느낌. 맞아. 되게 용맹하고 불이 못 참고 그래서 ENFP?
아니지, 불의를 그렇게 못 참으면은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 ISTJ? 아니에요. 제가 ISTJ거든요.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막 감정 조절을 못 하지 않아요. ENTJ. ENTJ. 오, ENTJ.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로원이 인프피 같은데. 맞아요. 로원이 되게 맘상해 있고, 혼자서 되게 생각 많아. 시트라 별 생각 없는데. 인프피들이 그렇지 않아요. 인프피예요? 그러니까 인프피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로원이 되게 멋있는 친구예요. 진짜로. 스트라를 위해 본인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용감한 친구고요. 근데 인프피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제자 2명도 진짜 어려워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왜 수학자가 되어야 하냐고. 근데 패러데이가 명언을 남겼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수학자로 뽑았다. 살인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전혀 수학자로 뽑지 않았을 거다. 거기서 엄청 그렇구나. 오히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수학자로 선택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진짜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냐. 그런 말 많잖아요. 끼리끼리다. 그래서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주변에 좋은 사람만 생길 거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제가 딱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영업을 할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세계가 발달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에서도 사랑이란 감정은 정말 고귀하고 대단하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굉장히 많아요. 로원이 시트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시트라가 로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행동하는 거. 그걸 보면서 역시 어느 세대든지 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구나를 느꼈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럴 상황이 닥쳐야 알 수 있겠지만 뭔가 그런 용기가 아직 없고 제 가족들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족한테 힘을 좀 많이 이렇게 받는 편이 아니면 혼자 알아서 감정을 잘 추스리고 할까요? 이게 가벼운 사안들은 가족에게 힘을 많이 받는데 나조차도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혼자서 정리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 자체를 내가 바꿀 수 없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운다고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사실. 내가 슬퍼한다고 나만 힘들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다음 일이나 잘하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지 약간 맞아요. 지나가는 일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썬더의 그 수학자의 세계에 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썬데이드 사회는 안정된 사회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고 심지어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 그래서 나는 좀 슬플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상황에 닥치기도 하면서 발전해가는 이런 사회가 좋은 것 같아요. 결핍이 없는 삶은 축복일까 아닐까? 아닐 것 같은데요. 결핍이 없는 삶을 살면 저 또한 역시 모든 것에 무뎌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쯔쫑쿠가 먹고 싶은데 막 못 사고 있었다가 어떻게 티켓팅을 해서 하나를 겨우 샀어. 그때서의 오는 행복, 그걸 내가 느낄 수 있을까? 결핍이 없는 삶을 살면? 그래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런 삶이. 하지만 나는 슬픈지도 모르겠지. 그것도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핍이 없는 삶은 축복일까 아닐까? 궁금해요. 그 컬러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뭘로 할까요? 로브 컬러?
아, 이거 좀, 근데 로브가 주는 그것도 어렵다. 사람들에게 내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티가 안 나는 게 좋을까? 그래도 저는 검은색 입을 것 같아요. 내가 수학자라는 걸 그렇게 티내고 싶진 않아요. 검은색은 입으면 안 돼. 아, 그래요? 튀게 입어야 되나? 그럼 전 빨간색이요. 아니,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게, 어쨌든 피가 빨간색이니까, 이 티잖아요. 그냥 흔적이 안 남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 키링 막 달고. 그러면 좀 귀여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결과가 더 중요하신 것 같은지 과정이 더 중요하신 것 같은지. 오. 아, 이거는 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에서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결과를 중시하는 타입이긴 한데,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분 이수연 번역가님, 저도 읽으면서 느꼈어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려운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딱 눈에 꽂히고 너무 이 모든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요, 진짜. 빨간색 표지에 수학자. 이 책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수학자를 읽으면서 목숨을 대하는 태도? 이 윤리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원과 시트라의 관계, 또 패러데이 키리와 고너드의 관계? 이런 대립되는 상황을 보면서 어떤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소제작 혼모네의 화자는 30년차 박수무당 문수다. 어느 날 문수는 자신이 오랫동안 신령으로 모셔온 장수 할멈이 더 이상 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무렵 앞집으로 이사온 20살 남짓의 젊은 무당 신에게는 장수 할멈이 문수를 떠나 자신에게 왔다며 할멈이 당신은 너무 늙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이 말은 자신의 신앙과 능력을 의심한 적 없던 문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후 문수는 신이 떠난 상태에서도 무당으로 살아가기 위해 진짜 무당인 척하며 점집을 유지한다. 그는 모형작들을 구하고 굿을 흉내내는 등 겉으로는 이전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오늘의 운세처럼 가벼운 점술만큼은 끝까지 거부하며 스스로를 손무당과 구별하려 한다. 문수는 자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조소하는 신에게를 미워하면서도 신에게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란과 고함 소리에 신경을 쓰며 쉽게 외면하지 못한다. 작품은 문수가 신을 잃은 후에도 무당이라는 자리를 놓지 못한 채 살아가는 과정을 따라가며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문수는 끝내 자신이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채 무당으로서의 삶을 이어간다. 저는 이거를 베스트셀러 칸에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또 박정민 배우님께서 추천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듣고 더 궁금해졌던 그런 소설이에요. 이 책이 굉장히 두껍지만 사실 알고 보니 단편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목차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혹시 저 말고 읽어보신 분들 또 있으세요? 오, 많아. 오. 굉장히 많군요. 역시 베스트셀러는 다르다. 다들 어떠셨어요, 이 책? 저는 일단 굉장히 오컬트 매니아로서 아, 이게 좀 스포일 수도 있지만 오컬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챕터를 진짜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오컬트 맞아요. 좀 그런 게 있죠.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약간 나는 단편이어가지고 편하게 읽기는 좋겠다. 아,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저번에 팔던 목록만 봐도 아시겠지만 장편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혼모노는 단편집이다 보니까 되게 쉽게 빨리빨리 읽히거든요. 그래서 좀 책이 어려우신 분들,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책이겠다. 그리고 소재 자체가 무당에 관한 이야기라 되게 신선하면서도 그런 오싹함이 있는
그리고 또 혼모노가 저는 몰랐는데 검색해보니까 진짜라는 단어를 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미쳐서 그렇게 몰두하는 내가 진짠가 아니면 그 신내림을 받은 신내기가 진짠가 마지막에 그렇게 둘이서 이제 미친 듯이 그 굿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가 역시나 제일 인상이 깊었고 진짜라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장편 소설의 장점이 중후반이라 생각해요. 모든 소설은 초반이 조금 지루하고 그걸 견디고 참고 넘겨야 중후반에서 후루룩 더 반전이라든지 좀 감정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중후반이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단편집이다 보니까 모든 챕터에서 그 초반 부분이 계속 나오는 느낌이에요. 사실 그런 어려운 책보다 쉬운 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짧고 강렬한 책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세대가 사실 책보다는 영상을 보고 자라온 세대잖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글을 쓰실 때 영상처럼 이렇게 그려지게끔 쓰셨다고 들어서 저도 같이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좀 생각만으로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하면서 감탄을 했었어요. 아, 근데 이거 드라마나 영화로 나도 재밌겠다. 저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굿이라는 게 좀 이미지가 있으니까 센 게. 근데 내용 중에 문수가 신혜기를 걱정하는 게 살짝 있잖아요.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 계속해서 굿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을 문수가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서 약간 젊음에 대한 질투보다는 그 신에게 화가 났던 게 좀 컸지 않았을까? 본인을 버리고 간 신에게 좀 많은 그거 뭐라죠? 사랑을 줬는데 실망한 보답받지 못한. 네. 무조건 빨간색이죠. 무조건 이제 작두 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수를 떠나갔던 것과 똑같이 보란 듯이 보여주는 거 아니었을까요? 내가 너를 왜 버렸겠니? 너가 그렇게 욕심 많고 그렇게 했던 걸 생각해라 하면서 일부러 더 알아차리라고? 신이, 나는 그것도 이상해요. 신이 어떻게 자기한테만 머물 거라 생각하지? 저는 그 신애기한테도 잠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갈 거라 생각해요. 저는 똑같이 그렇게 욕심 많고 나약한 사람들을 떠나갔을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긴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싶진 않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문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어? 현실적. 그 정도 미친 사람이면 제가 또 응급실도 안 가요. 그냥 집에 가서 씻고 붕대 감고 사실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 가짜 작두를 사고 막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초라해지는 그 감정을 느꼈겠어요. 하지만 꿋꿋이 또 마지막에 거기를 가서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우면서 이 사람 진짜 미쳤다 생각하기도 했고. 아, 근데 집중을 한 다음에 내려와서 너무 아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무대도 집중해서 하는 무대랑 그냥 서는 무대랑 다르다고 생각해서 제가 콘서트를 하다 보면 똑같은 무대를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몸이 좀 안 좋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는 그 무대가 끝나고 기억이 잘 안 난다 해야 되나? 또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오늘 무대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집중해서 해야지 하고서 그걸 시작하면 되게 세세하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이 노래는 이래서 좋았고 이 노래는 이게 좋았고 약간 이런 포인트들이 계속 기억이 많이 남아서 실제로 초집중을 하면은 뭔가 그런 기운이 있다. 근데 저는 약간 집착이랑 염원이라 할까요? 집착이랑 염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집착은 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렇진 않아가지고 만약에 제가 뭐 연습생에서 비연예인으로 살아간다 했으면 전 인정하고서 이제 그냥 내 다음 일을 찾아서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뭐가 잘못해서 이게 안 됐고 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약간 그렇게 나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 표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줄거리를 함축해서 딱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만든 게 책 표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표지도 좀 잘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비에서 이 혼모노 책에 좀 다른 책 표지 시안들을 이렇게 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같이 봐볼까요? 엄청 많네요. 이게 챕터가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 혼모노는 아니고 다른 챕터에 대한 사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는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은 이 사과가 제일 왜 표지가 됐는지 알 것 같아요. 딱 눈에 확 들어오고 뭔가 간단명료한 이렇게 어지러운 건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표지가 아니었다면 이 조각상이 좀 더 매력이 있어요. 이거 근데 어느 내용일까? 혹시 아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독서클럽의 묘미는 또 이렇게 궁금한 점을 소통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계속해서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저의 첫 번째 독서클럽을 열어봤는데요. 제가 너무 리뷰하고 싶었던 이 수학자와 혼모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책들도 많이 들고 와볼 테니까 그때 다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